자, 되셨나요? 어떻게 푸시던가요? 어떤 분은요, 밥을 먹어서 풀고요. 어떤 분은 쇼핑을 해서 풀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빨래를 해요. 아프다 그러면서. 그것까지 괜찮아요. 가끔 보니까요, 아프다고 하루 쉬어야 되겠대.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요, 농이 막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난 누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뭐냐, 열이 뻗치니까 용도 번쩍번쩍 드러나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프다면서 청소 대청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어디 쓸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쓰는가. 그냥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좋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예, 애들한테 푸는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분위기 안 좋으면 무조건 피해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척 해라 그러잖아요. 공부해도 꼴보기 싫어요. 엄마 화났을 때는. 아니, 희한하더라니까요. 공부해도 꼴보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인 거죠. 근데 이 에너지들을 그냥 놔두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모든 심리치료의 주제들은 이 화를 부정적으로 풀어낼 때 생기는 것들이에요. 비인격적으로 욕을 해대든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박을 한다든지, 알코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예, 화를 품어내는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쇼핑을 한다든지. 이것을 잘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것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일본의 사건을 아시겠죠? 그 똑같은 원자력을 잘 쓰면 어때요? 이 전기를 만드는 데 쓰지만 이 원자력을 잘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위협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화도 똑같아요. 이거 화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열정을 잘 쓰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데 쓴단 말이에요. 우리 말도 똑같습니다. 말하는 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열이 가득 차 있고 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화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 듣고 왔는데 칭찬인데 왜 기분이 나쁘지? 저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있으면 밥을 사줘도 왜 기분이 나쁘지? 그 사람 같이 있기 싫지? 그건 뭐예요? 그 안에 화가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긍정의 방법으로 교회 나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니까 그랬대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 갔더니 여자들만 잔뜩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죽여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죽여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죽여라고 드는 거죠. 근데 뭐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뿜어내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죄를 고백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노래, 음악 치료, 찬양 통해서 치유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에너지를 어떻게 변환시켜 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화를 품어내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프단 말이에요. 저렇게 퉁겨져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그래놓고서 금방 자기는 잘못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몸 아프잖아요. 병원 가면 신체화 증상이네요, 신경성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이 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화가 돌아다니다가 눈에 꽂혔냐, 돌아다니다 허리에 들어갔냐, 그게 뭐 마음에 들어갔냐, 이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암은 한의학에서는 화라고 얘기합니다. 암 아시죠? 암은 화예요. 열이 모여가지고 뭉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래 참는 것보다는 사실 이걸 잘 품어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는 그 사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그 사리를 좀 몇 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 고압,
제가 어디 장례식장 갔더니 요즘은 사람 뼈를 고압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돌로 반짝반짝한 돌로 만들더라고요. 고압으로 압축을 하면 그렇게 돌 같은 게 된대요. 다이아몬드가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쵸? 뜨거운 열과 뜨거운 압력. 그러니까 우리 안에 뜨거운 열이 올라오는데 압력으로 누르면 예, 안에 돌 생겨요. 예. 그래서 이것을 품어내는 게 과제인데 저는 이것을 품어내도록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화를 끄집어내도록 해주는 게 저에게 있어서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하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주는 게 미술치료, 음악치료예요. 웃음을 통해서 해주는 거는 웃음치료예요. 예, 어떤 분도 그래 겉으로 뭐 박수 치면서 웃는데 뭐 그게 의도적으로 한 게 되겠냐? 그건 처음의 시작은 마중물 같은 거예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솟아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치료 기법으로 적용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말로, 말씀으로 뿜어내는 것,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상담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는 언어를 통해서 하는 상담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해서 이 화가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사람이 불을 확 뿜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 피하면 돼요. 예, 수그리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엎드려 그러든지 어쨌거나 잘 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꼭 수그리라는 거 있나요?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건데. 자, 근데 어쨌거나 잘 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뭐냐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뿜게 하되 살짝 비껴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불을 확 뿜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비니까 안에가 비어서 진공 상태가 되니까 또 확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화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 잘 먹혀요. 아니 남편들 그러지 않으세요? 남자들 그러잖아요. 승질 낼 때는 그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잘 피하는 게 좋아요. 괜히 그 앞에서 당신도 잘못했잖아 그럼 죽음이에요. 승질 낼 때는 잘했든 못했든 그냥 살짝 피했다가 한 2-3시간 있다가 오면요, 혼자 다 저기 하고서 언제 그랬는데 있어요. 그때 아까 당신 화냈는데 그 화낸 건 알지만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좀 너무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긴 하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뭐냐면 화를 확 뿜어내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넣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씀을 넣어줘도요, 옆으로 다 흘러 넘쳐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물 갖다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이 무지하게 치받아 오를 때는요, 물 갖다 부으면요,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바로 상담이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은 바로 저렇게 사람들 안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의 억압들, 여러 가지의 화들을, 가득 차 있는 화들을 어떻게 잘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상담의 과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저처럼 상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저는 상담은 뭐냐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저 나무가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요, 벚꽃이 어느 날 갑자기요 뿅 하고 펴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녹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무는 계속 옆에서 지켜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싹이 트여 있고, 어느 순간인가 잎이 나와 있고, 어느 순간인가 꽃이 피고, 어느 순간인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담하는 상담사의 자세로는 내가 한 번 상담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 2번 했으니까 바뀌고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야, 처음 왔던 때하고 이렇게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저에게 있어서 상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차 한잔 하시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저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서울서부터 멀리 와가지고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혹은 뭐 대학 과정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제가 이렇게 얼핏 봐서는요, 말로 하는 상담은 웬만해서는 안 질걸요? 또 있잖아요. 우리 또 부산 특유의 이렇게 탁탁 쏘는 그 여성들의 말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맞짱 떠서는 절대로 안 질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공부를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 또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이 경험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경험이 사실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잘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의 이야기를 잘 풀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셔야 돼요. 본인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지, 본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들을 좀, 저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뒤에다 놓고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냥. 뒤에다 놓고 앞에 말고, 예. 자, 예.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과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내 언어,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학인 것처럼 여기 계신 어떤 분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 삶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반영을 하고, 그 이론들을 반영한 걸 가지고서 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몇 군데를 잘라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도 1시간 이상씩, 뭐 2시간 이상씩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론들을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삶의 경험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한 50, 60 되면요, 사람에 대해서는 도사가 됩니다. 첫인상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떨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상담을 배우면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버리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잘 보듬고 다듬어서 내 이야기를 잘 다듬어서 경험을 조금 더 객관화 작업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가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편향되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이 교재에 있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배우면서 계속 내 안에서 이 소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훨씬 더 빠르세요. 그거는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경험이라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 경험을 어떻게 잘 살릴 거냐가 더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또 이론으로 봤을 때 뭐 이장호가 뭐라고 얘기하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 건 다 남의 소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 그것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냥 단순히 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화가 계속 쌓인 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이 사람이 화 쌓인 건 알겠어. 옆에 있는 사람이 용갈인 건 알겠어. 이렇게 좋다가 어느날 보니까 승질을 내는데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도 되게 미안해하는데 보니까 같은 패턴으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왜 없을까?
보니까 결국은 그 패턴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 왜 왔을까? 무언가 풀리지 않는 미해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가 쌓였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심리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심리예요. 그렇죠? 마음을 이해하는 게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는 마음의 이해, 마음의 이치, 이런 것들이 심리겠죠. 그렇죠? 그 심리를 하면은 다 알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심리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왜 모를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심리가 알아요. 심리를 알아요. 근데 심리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좋은 심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자극받으면 반응한다. 심리죠. 자극받으면 반응한다요. 심리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 자극이 뭐냐요. 긍정 자극을 받으면 긍정으로 반응하겠죠. 그렇죠? 부정 자극을 받으면 부정으로 반응하겠죠. 예, 이게 바로 심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긍정을 줘가지고 긍정으로 반응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부정을 줘서 부정으로 반응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원리가 안 맞더라는 거예요. 심리의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심리 공부를 해도 소용없더라. 왜? 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프로이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당신은 아무리 해도 이상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상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심리로 풀리지 않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자극이 있으면 반응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중간쯤에서 어떤 분이 방구를 꼈어. 누군지 모르겠어. 소리도 안 나. 근데 냄새가 나요. 선생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입을 이렇게 막으시고 코를 막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을 안 쉬고 예, 저분은 부채질을 하고 예.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침이 떼고 있고 이분은 코를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막 하면서 도대체 누구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나가요. 어떤 분은 저분처럼 그냥 숨만 안 쉬고 있어. 손도 안 들고. 어떤 사람은 손을 가리고 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두리번 거려요. 왜 그럴까요? 예, 이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나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숨만 쉬시는 분, 숨 안 쉬시는 분. 그렇죠? 그럼 숨 안 쉬시는데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부채질을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너냐? 예, 그래서 어쩌면 이분은 오해받을까봐 전혀 안 움직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옆에 계신 분은 나는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배려하기 위해서 아닌 척하고 자기만 참으면 되니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작용 방법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내면 이 손만 이렇게 했던 사람은 저질스럽게 왜 저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손만 이렇게 하고 부채질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저렇게 꼭 티를 내야 되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반응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바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를 아무리 공부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심리 공부를 하면 끄떡끄떡해요. 그럴 수 있지.
일리는 있어.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예수님도 찾으셨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렇죠? 그 9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반응은 있지만 9명의 반응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심리, 마음을 이해하면 심리가 되지만 마음을 나누는 거는 바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 이 사람의 심리가 무엇일까가 아니라 상담을 하려면요.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예요. 심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심정이 어떨까. 그거를 찾는 것이 과제란 말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지금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손 잡으시고 또 여러 사람 잡지 마시고 한두 사람끼리만 잡으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이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분은 너무 재밌어서 좋아 죽겠는데 어떤 분은 졸려 죽겠고 어떤 분은 짜증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100%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뭐야 막 제가 프로이트가 어떻고 뭐 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야 좀 뭐 좀 배운 것 같은데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사람마다 그 감정이 다르고 심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방구를 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수술을 했는데요. 맹장 수술을 했는데 방구를 딱 꼈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고 좋더래요. 아니 맹장 수술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맹장 수술했어도요. 남이 가가지고 옆에서 방구 끼는 냄새 들으면요. 그러니까 좀 나갔다 올게. 나간단 말이에요. 기쁜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 관계가 어떠냐 어떤 마음이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되셨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는 자극이 있으면 반응한다 이렇게 놓으니까 반응이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해야 되는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당황했던 게 제 아내 될 사람하고 이제 하는데 제가 자취를 좀 했거든요.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기쁜지. 그래가지고 방 청소를 다 해놓고요. 막 이쁘게 안 하던 청소까지 다 해놓고 막 옷까지 사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될 사람이 딱 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요. 마트에 가서 그 최고급 소고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잠깐만 앉아있어. 그렇게 하고 찹스테이크를 막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제가 먹어도 맛있어요. 아니 제가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저는 이제 점수를 땄구나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집에 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결혼은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가지고요 사흘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딴에는요 남자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싶고 빨래도 해주고 싶고 밑반찬도 해놓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도 못하게 하고 막 해가지고 음식까지 해줬는데 음식까지 맛있으니까 이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한테는 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렇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의 반응을 아느냐? 반응을 몰라요. 남편의 반응을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그 반응이 나왔을 때 내가 왜 그런지 이해되지 않으니까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